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첼시가 또 졌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 중엔 생각보다 괜찮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면 이후로 잘 풀어나갔던 경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스톤 빌라는 4-2-3-1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디아비와 와킨스는 투톱처럼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와킨스 아래에 디아비가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마라를 라볼피아나 형태로 두 명의 센터백 사이에 위치시키거나 계속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공을 받아주면서 링크업 플레이를 시켰습니다. 공격력 좋은 디뉴와 캐시를 사이드 쪽으로 더 올려쓰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이드 공간 쪽에 더 많은 숫자를 위치해서 측면을 지배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나왔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이번 시즌 주로 들고 나오던 3백이 아닌 4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레를 벤치에 놓으면서 킥과 발밑이 좋은 코리를 왼쪽 풀백으로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무영, 무드릭이 왼쪽 라인을 박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래는 7렐과 스털링을 좌우에 쓰던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엔 7렐 대신 전문 윙 자원인 무드릭을 활용했습니다. 좌우 공격력의 밸런스를 가져가고 스털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술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스털링과 무드릭이라는 빠른 날개를 사용함으로써 디뉴와 캐시의 오버래핑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에메리 감독도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뒷공간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적인 스탠스로 승리를 노렸습니다. 요즘 흔들리는 첼시를 잡겠다는 의지가 보였는데요. 이 뒷공간을 막기 위해서 에메리는 직접 라인을 내려서 수비하는 게 아닌 오프사이드 라인 컨트롤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프사이드 라인 컨트롤이 절대 쉬운 수비 전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면 상당히 리스크가 동반되는 플레이인데요. 아스톤빌라 역시 라인 컨트롤 하다가 뒷공간을 노출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티아고 실바가 앞으로 나와있는 디뉴를 보고 디뉴의 뒷공간을 보고 스털링 쪽으로 공을 넣어줍니다. 스털링이 디뉴를 속도로 제압하고 1대1 상황을 맞이하는데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이렇게 넓은 뒷공간 때문에 빌라는 라인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스털링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디뉴는 쉽게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스털링과 무드릭, 빠른 좌우 날개의 존재만으로 빌라는 풀백을 공격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엔조가 공을 잡자마자 센터백 사이로 뛰는 스털링을 보고 바로 공을 넣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스톤빌라 선수들 사이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습니다. 바람직한 간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 그림처럼 뒷공간이 텅텅 비게 됩니다. 라인 컨트롤로 수비하는 전술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대1 찬스를 맞게 되는 스털링인데요. 여기서 마르티네지가 미친 선방으로 막아냅니다. 물론 공격수로서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자리지만 바로 옆에 잭슨에게 줬으면 골 확률은 100%가 됩니다. 당장 승리가 필요한 첼시가 이런 장면부터 디테일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골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위기 상황 없이 경기를 잘 풀어나가던 첼시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무드릭도 갤러거도 카이세도도 아닌 말로 귀스토였습니다. 갑자기 비보이의 빙의에서 디뉴의 발목을 접어버립니다. 자칫하면 선수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태클이었고 그 태클에 대한 결과는 빨간색 카드였습니다. 좋은 수비 가담과 엄청난 오버래핑을 보여주던 귀스토가 빠지니 첼시는 공격 숫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자연스레 눌려있던 디뉴와 캐시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은 무드릭과 7렐을 바꿔주며 수비 밸런스를 조금 더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드릭에 대한 얘기는 영상 뒤쪽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나타났는데요. 전반전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빌라의 우측 풀백 캐시가 첼시 페널티 박스까지 와서 슈팅을 때리고 갑니다. 양쪽 풀백을 묶어놓았던 족쇄가 다 끊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이드 쪽 부담이 가중되는 첼시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첼시가 마냥 얻어맞기만 하는 흐름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첼시도 뒷공간에서 계속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파머와 스털링이 눈이 맞았고 센터백 사이 뒷공간을 공략하는 스털링입니다.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는 첼시입니다. 첼시에게 부족했던 것은 딱 하나, 바로 골 결정력입니다. 빌라의 센터백 라인이 스털링을 속도에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장의 눈덩이는 73분에 가장 커졌고 티아고 실바의 적극적인 커팅 시도가 미스로 이어졌습니다.
미스난 공을 잡은 디아비가 와킨스에게 빠른 속도로 공을 전달하고 드리블 후 와킨스가 슈팅을 하지만 코릴이 수비를 잘 해냅니다. 하지만 튀어나온 공을 와킨스가 산체스 다리 사이로 밀어넣으며 역습에 제대로 당해버리는 첼시입니다. 한 번의 퇴장, 한 번의 역습으로 첼시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무너진 모래성을 다시 쌓아올릴 기회가 첼시에게 거의 바로 찾아옵니다. 라인 컨트롤이 박살난 빌라에게 또 뒷공간이 납니다. 치렐에게 파머는 여지없이 공을 내줍니다. 이 정도면 에메리가 포체티노에게 문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 치렐이 니어포스트를 노려보지만 월드컵 위너 클래스를 보여주는 마르티네즈입니다. 가끔가다 이상한 짓을 해도 선방 능력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후 첼시에게 몇 번의 뒷공간 기회가 더 왔지만 첼시는 또 골결정력을 해결하지 못했고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첼시는 리그에서 손흥민과 동일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그 3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게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첼시가 기회만 잘 살려서 득점했다면 수싸움에서 에메리가 완전히 지는 경기였습니다. 라인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회는 첼시가 훨씬 많았습니다. 잭슨은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온 브로야가 다음 플럼 원정 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첼시 공격진 중에 가장 전진성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잭슨보다는 조금 더 파워 있는 느낌의 9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첼시는 브로야에게 작은 희망을 걸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드릭은 어땠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즌 무드릭 중엔 제일 나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드릭이 터치라인을 밟듯이 완전히 사이드로 벌려놓고 수비수들이 따라오면 그때 생긴 공간으로 잭슨이나 엔조가 침투하는 장면이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지금처럼 무드릭을 2명이 따라옵니다. 무드릭이 안쪽으로 치면서 벗겨내고 이때 엔조가 안쪽으로 쭉 침투합니다. 비록 오프사이드가 됐지만 타이밍만 잘 맞았으면 좋은 공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더 위협적입니다. 상대 측면 수비가 무드릭 쪽으로 끌려나온 뒷공간이 빕니다. 이 기회를 잭슨은 놓치지 않고 침투하고 무드릭은 딱 맞게 넣어줍니다. 잭슨은 1대1 기회를 맞지만 마르티네즈가 각도를 잘 좁혀 막아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여러 번 뒷공간을 성공적으로 팠지만 결정력이 너무 아쉽습니다. 치렐이 있을 땐 왼발잡이라 이런 상황이 나오기 힘들었는데 역발 윙어가 있으므로 이런 공격 루트도 생깁니다. 무드릭은 뒷공간을 파는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상대 수비에게 무드릭의 오프 더 볼은 지옥입니다. 티아고 실바가 정확한 킥으로 빌라의 뒷공간을 노립니다. 무드릭은 바운드가 된 공을 지체하지 않고 안쪽으로 크로스합니다. 수비가 막아냅니다. 정확도가 아쉬웠지만 흐리기만 했던 무드릭의 활용법이 점점 진해집니다. 그렇다고 무드릭이 잘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무드릭은 기본기 측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온더볼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드리블하다가 소유권을 놓친 적이 있고 수비 가담이나 수비력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드릭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첼시에겐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무드릭이 잘해지면 첼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정리해보자면 오른쪽에서 혼자 공격을 이끌고 있는 스털링의 공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양쪽의 공격 밸런스가 맞아가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한쪽만 강한 것보다는 훨씬 까다롭죠. 그리고 오늘 경기처럼 치레를 잘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치레를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은 코릴이 왼쪽 풀백으로 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없이 계속 풀타임을 뛰고 있는 센터백 라인들을 로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시렐이 나오면 포백일 땐 코릴에게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코릴이 센터백으로 뛰고 실바나 디사시가 쉴 수 있겠죠. 첼시와 무드릭 그리고 포체티노는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